옛날 옛적 프랑스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로시라는 이름을 가진 작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이 무척 많고 늘 새로운 모험을 꿈꾸었습니다. 로시는 매일 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바라보며 언젠가 자신도 특별한 여행을 떠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커다랗고 오래된 신비로운 고양이 미스틱이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로시는 마을 외곽에 있는 숲속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과는 달리 특히나 하늘이 맑았고 숲속의 나무들은 바람에 살랑거리며 그녀를 반겨주었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던 로시는 우연히 고대의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의 표지는 아름다운 황금빛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각각의 페이지는 희미한 마법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마법의 여행서라는 제목을 가진 이 책은 스스로 로시 앞에 펼쳐지며 속삭이듯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로시야, 이 책을 통해 너는 마법의 세계로 여행할 수 있단다. 단 너의 진정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줄 시간이 너무나 짧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여정을 선택해야 해. 고양이 미스틱도 그 말을 듣고 흥미진진해하며 책 주위를 뱅뱅 돌기 시작했습니다. 로시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책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장을 넘기자 순식간에 신비로운 빛이 그녀와 미스틱을 감싸더니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제각기 다른 세계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정글로 뒤덮인 신비로운 섬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동물들이 인간처럼 이야기를 나누고 나무들은 원하는 과일을 내어주었습니다. 로시와 미스틱은 섬의 지도자를 만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고 서로의 문화를 교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사막의 한가운데에 있는 황금빛 오아시스였습니다. 오아시스에서는 물의 정령들이 로시에게 다가와 무게 마법의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이 목걸이는 로시가 물속에서도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로시는 물속 깊이 잠수해 형형색색의 물고기 와이너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하늘 높이 솟은 구름 위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마법의 알파벳으로 장식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성의 주인인 구름 요정들은 로시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며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이 적혀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는 오직 진정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만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시는 여러 세계의 모험을 통해 진정한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원이 자신의 꿈을 꾸는 능력을 믿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용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깨달은 로시는 종이를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마법의 서에 맞춰 잘 돌아갈 준비를 하자 순식간에 그녀와 미스틱은 프랑스의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로시는 자신이 마법 같은 여행에서 배운 지식과 용기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에게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이정표가 되어주었고 로시는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로시는 그때의 모험을 회상하며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깊은 숲속에는 아무도 찾지 못한 신비로운 길이 숨겨져 있었다. 이 길은 우연히도 남서쪽의 작은 마을인 벨몽드 근처에서 시작되었다. 벨몽드 마을은 아기자기한 돌담집과 장미 정원으로 유명했으며 주민들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평화로운 곳이었다. 그러나 숲속에는 종종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야기에 따르면 숲 가장 깊은 곳에는 마법의 성이 하나 숨겨져 있으며 그 성에는 막강한 마법사 페르디난드가 살고 있다고 했다. 이 마법사는 아주 오래전 숲의 요정들과 함께 인간 세상에서 추방되었다고 한다. 그가 살고 있다는 소문 덕분에 사람들은 숲속 깊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어느 날 용감하고 호기심 많은 소년 알렉스가 그 소문을 듣고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알렉스는 항상 모험을 좋아했으며 그날도 그의 단짝 친구 리즈를 데리고 숲에 들어섰다. 둘은 나무들 사이로 난 작은 오솔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그 길은 마치 오랫동안 누군가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아이들을 환영했다. 숲속에서 그들은 다양한 마법 생명체들을 만났다. 말을 할 줄 아는 까마귀 피에르는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맡았고 오색 빛깔로 반짝이는 나비들은 아이들 주위에서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했다. 그렇게 걷다 보니 둘은 숲속 깊은 곳에서 마법의 성에 다다르게 되었다. 성의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소녀는 주머니에서 마을 할머니가 준 오래된 열쇠를 꺼냈다. 그 열쇠는 할머니의 증조할머니 대대로 내려온 유물로 결국 성의 문을 여는데 꼭 맞는 열쇠였다. 알렉스와 리즈는 성 안으로 들어갔고 마법의 성은 그들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다.
성 내부는 크고 화려했으며 벽에는 오래전의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다. 성 안에는 페르디난드 마법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놀랍게도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는 젊고 아름다운 남자였으며 그들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페르디난드는 알렉스와 리즈에게 마을의 비밀을 알려주며 자신이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힘을 나누어 주었다. 알렉스와 리즈는 페르디난드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마법을 배웠고 어느새 그들의 모험도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그들은 마법으로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고 두 사람은 그 용기와 선행으로 인해 마을에 전설로 남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전설은 이야기로, 이야기는 추억으로 남게 되었지만 알렉스와 리즈가 남긴 따뜻한 기억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푸른 언덕 너머에 숨겨진 마법의 샘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샘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만 마셔도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함께 전해졌지요. 그러나 그 샘으로 가는 길은 여러 종류의 어려운 과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 아무나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전설이 전해졌지만 누구 하나 그 전설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끝 조용한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한 소년 앙투아는 언제나 모험을 꿈꿨어요. 그는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싶었고 우연히도 마법의 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만반의 준비를 마친 앙투아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믿고 모험을 떠났습니다. 앙투안이 첫 번째로 마주한 것은 외딴 숲이었습니다. 그곳은 나무들이 빽빽하고 길을 아는 이가 없던 미지의 장소였지만 착한 마음을 가졌던 앙투안은 길 잃은 토끼를 도와 무사히 숲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토끼는 감사의 표시로 앙투안에게 숲의 올바른 길을 알려주었죠. 숲을 넘어 도달한 곳은 깊고 어두운 협곡이었으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협곡의 가벼운 돌다리를 건너야 했는데 바람이 너무 강해서 지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앙투아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무릅쓰고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건넜습니다. 그의 결단력과 침착함은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무기였어요. 다음으로 그가 도달한 곳은 무시무시한 용이 살고 있는 동굴 입구였습니다. 용은 마법의 샘을 지키고 있었고 접근하는 자에게 불을 내뿜으며 길을 막았습니다. 앙투아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에 담긴 마법의 씨앗을 꺼냈어요. 그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그 씨앗의 마법이 용에게 작용하도록 간절히 바랐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져 보이는 용의 마음을 진정시키며 앙투안에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드디어 앙투안은 마법의 샘에 도착했습니다. 샘물은 빛을 내뿜고 있었고 그 맑은 물결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앙투안은 잠시 망설였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소원을 빌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마을의 행복과 평화를 바라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샘물을 마시는 순간 마법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웃음 짓게 하는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앙투아는 놀랍게도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앙투아는 마법의 샘에 대한 자신의 모험을 마치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일상의 작은 일상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않았고 매 순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험담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결국에는 마을 전체가 행복한 삶을 꿈꾸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감한 소년 앙투안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고 오늘날까지 그의 이름은 모험과 용기의 상징으로 남아 프랑스의 전설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마젤레에는 루미에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근처 숲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 숲은 빛나는 나뭇잎과 노래하는 새들로 가득 차 있어 동화 같은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루미에르는 환상적인 숲을 사랑했으며 특히 한 그루의 커다란 나무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나무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높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가장 특별한 점은 나무의 중앙에 커다란 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너무나도 궁금한 루미에르가 나무의 문을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그녀 앞에 빛나는 길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길 끝에는 신비로운 새와 동물들이 가득한 마법의 나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마법의 나라에서는 동물들이 모두 말할 수 있었고 그들은 루미에르를 환영했습니다. 그 중에는 장난꾸러기 여우, 지혜로운 부엉이, 그리고 노래를 잘하는 나이팅게일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루미에르에게 자신들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특히 숲의 중심부에 있는 시간의 샘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시간의 샘은 마법의 숲의 가장 중심부에 있으며 그것을 마시면 과거로 혹은 미래로 여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그녀에게 그 샘의 물을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샘의 물은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루미에르는 동물들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숲의 신비한 비밀이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숲의 동물들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이 되어준 동물들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루미에르는 마을의 이야기꾼이 되어 마법의 숲에서 겪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동화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들은 마을의 아이들에게는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동안에도 루미에르는 종종 숲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방문을 받을 때마다 동물들은 기뻐했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숲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하고 마을에 전해 숲과 동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언젠가는 그녀의 이야기에 실린 진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루미에르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숲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새로운 세대의 자극제가 되었고 숲과 루미에르의 전설은 끝없이 전해졌다고 합니다.